진짜 골 때리는 맹점이 있습니다. 채팅창을 닫아라. 지하철 개찰구 있잖아요. 10여 년 전에 어떻게 돼 있었게요? 내가 이 설명을 우리 직원한테 왜 해주고 있지? 어때? 불쌍해 보여? 좀 캠핑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거 돗자리 펴고 이거. 그러니까. 야, 오늘 점심은 고급 음식이에요. 전복죽입니다. 전복죽. 총선 이제 지나가잖아. 하루짜리 이슈니까. 어우 또 이게 청자켓 이거 파란색 입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이게 어디 뭐 빨간색 파란색만 들어가면 아주 그냥 난리더만 막. 어우 돗자리도 빨간색이 있네. 내일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단기간에 펼쳐지는 그 모든 걸 맞추려고 하지 마요. 알 수가 없어. 야당이 이기고 나면 아니면 여당이 이제 너무 의석수를 적게 확보를 하면 사실상 이제 식물 정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정부가 펼치고 있는 밸류어 프로그램 이런 것도 이제 좌초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약간 이 우려는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야당에서도 많이 발목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야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 망가뜨려 놓고 사실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방식의 차이인 거죠. 방식의 차이. 근데 결국에 금투세를 만약에 밀어붙이게 된다. 확실히 그건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심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리로 좌우되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밸류업까지 아마 뒤집지는 못할 것 같고 추진 동력은 좀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그게 어떤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뭐 여야의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주환원하는 내용은 특히 주주환원하는 내용은 이번 정부는 보수 정당이고 야당이 뭐 예를 들어서 진보 정당이다 라고 하면은 주주환원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함께 나누는 거는 진보적 가치 이념하고도 사실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공동의 가치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추진력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 여당이 만약에 의석수가 좀 적게 되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야 근데 이건 너무 크다. 와 진짜 뜨겁다. 거의 무슨 뭐 깡소주 느낌 아니니?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8월부터 주식 유튜브 채팅창 금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냥 모든 주식 관련된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들이 채팅창을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식 유튜버들은 이제 실시간 채팅을 금지해야 된다. 아니면 댓글에다 답글을 남겨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사투자자문업이 뭐냐면 1대 다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문가 방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한경와우에도 있고 한경TV에도 있고 뭐 머니투데이 방송에도 있고 경제방송들이 전문가 채널을 운영을 해. 그 전문가들이 추천 종목을 쏴주는 거 있잖아. 근데 1대 다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뭐 이게 불특정 다수는 아니고 이제 회비를 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일방향으로 자 오늘 삼성전자 85,000원에 매수 목표가 9만원 손절가 82,000원 일방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불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케빈이나 에디한테 뭐 한 30만 원을 받고 종목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뭐 사러 고맙습니다 저 돈 벌었어요 저 나한테 100만 원 줄 수도 있고 이거는 사인 간의 거래잖아요. 투자자문업은 아니고 투자자문업이라면 금감원에서 자본금이라든지 투자 운영 인력이라든지 이 규제에 다 충족을 하는가를 보고 심사를 해서 승인을 내주는 건데 그거는 아니고 자본금 규제도 없고 뭐 학력 규제도 없고 이게 뭐야 자격증 규제도 없고 그거를 투자자문업은 아닌 유사 투자자문업이라고 붙여놓는 거야. 유사한 투자자문업. 그렇지. 그러니까 리딩방들도 금감원에 신고 등록을 안 해놓고 하는 리딩방들이 있고 금감원에 신고 등록을 해놓은 리딩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금감원에 신고 등록을 해놓으면 이건 허가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신고하고 등록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금감원의 어떤 이게 제도권은 아닌데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레이 존이에요. 약간 회색 지대 같은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 다시 이제 돌아가서 주식 유튜버들도 유사투자자문업인 데가 있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터넷 언론사 뭐 작지만 언론사로 등재가 되어 있고 유사투자자문업은 재작년부터 한 2년 반 전쯤에 그 제도가 바뀌었는데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20년 21년 이후에 투자자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는 그 비례해서 투자 사기도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내 내가 너한테 투자 코칭을 해줄게 이렇게 양방향으로 서비스하는 애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양방향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이거는 투자자문업이다 자산운용업단으로 가버려야 돼요. 아니면 증권사까지 가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뭐 자본금이 수억 원에서 뭐 수조 원까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대신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양방향으로 코칭을 하는 거죠. 이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금감원
금감원 금융위가 제도를 만든 게 자꾸 요즘에 이제 플랫폼이 다 유튜브로 넘어가 버린 거지.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이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을 받네. 지금 삼성전자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지금 한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KB금은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받네. 그러면 네, 이 가격엔 진입하셔도 좋습니다, 막 얘기를 해줘.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양방향이다 보니까 최소한 자본금이 한 2, 3억 원은 필요한 투자자문업의 영역을 미등록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식 유튜버들은 채팅창을 닫아라 라고 한 2년 전부터 그 입법 작업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게 오는 8월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행.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주식 관련된 콘텐츠를 하는 유튜버 중에서 유사 투자자문업을 신고 등록해 놓은 사람들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종목을 추천하느냐예요. 종목을 얘기를 해. 그리고 언급을 많이 해. 그리고 사실상 이게 추천 종목이야. 그러면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등록을 해야 돼. 왜? 종목을 추천을 하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반복적인 그리고 정기적인 경제적 대가를 받아.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멤버십 같은 거예요. 멤버십. 월 회비나 멤버십을 받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등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정기적인 대가를 받으면서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가 딱 들어맞기 때문에. 와이스트리트는 종목 추천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럴 실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이번 규제는 과거에 사고를 많이 치던 불법 리딩방 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카톡으로 막 일방향으로 문자를 쏘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막 서로 주고받고 종목 상담해주고 텔레그램으로 서로 상담하고 유선으로 통하고 만나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서로 양방향 소통을 하니까 그걸 잡으려고 했던 건데 그냥 그 주식이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목 분석 얘기하고. 근데 결국은 종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재수없이 걸리면 안 되니까 민원 들어가고 누가 신고 넣고 그래서 본인이 처벌받으면 안 되니까 금감원에다 이거를 등록을 해 놓은 거죠. 근데 나중에 되니까 또 법이 또 한 차례 바뀌어가지고 너 뭐야 종목 얘기도 하고 그래서 유사 투자자문을 걸어놨어? 넌 그럼 이제부터는 채팅창 활용하면 안 돼.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면 안 돼. 같이 투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목 분석하는 거 재미있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막 스터디 차원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등록을 해야 했고 또 등록을 해놨다면 채팅창을 8월부터는 닫아야 된다. 저는 이게 말이 되나? 너무 초헌법적인 발상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저기 채팅창이 열려있네? 그러니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이 열려있네? 수단이 있네? 그러니까 쟤네는 종목 상담을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하지마. 이거예요. 너네 전화기가 있네? 전화기로 소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화기 쓰지마. 카카오톡 방을 운영을 하네? 단톡방을 운영을 하네? 단톡방 안에서 1대 다로 일방적으로 쏘는 건 괜찮아. 근데 거기서 누가 물어보잖아. 근데 거기다 또 답해. 그러면 이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단톡방도 쓰지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문자 메시지로 1대 다 서비스를 하는 거는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합법인데 유사 투자자문업자 리딩방들도 1대 다로 문자를 쏠 수는 있어. 1000명, 10,000명에게 쏠 수는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답장을 하잖아.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그럼 만약에 사면 얼마에 손절을 해야 되나 물어보잖아. 그러면 거기에 답을 하면 안 되거든요. 어찌됐든 저 사람이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또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채널이잖아. 그러면 이제 문자 메시지도 못 쓰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우리는 상관없죠. 왜냐 우리는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등록을 안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유사 투자자문을 해놓은 사람이 이제 라이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하철 타러 갈 때 개찰구 있잖아요. 지금 개찰구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열려 있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카드를 안 찍고 들어가면 그때 닫히죠. 근데 이거 한 10여 년 전에 어떻게 돼 있었게요? 이렇게 알루미늄 바가 돼 있었어요. 먼저 닫아놨었어. 먼저 닫아놨었고 티켓을 넣거나 카드를 찍으면 그때 열리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됐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미리 다 닫아놓는다라는 건 저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100명, 200명 오는데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닫아놔야지. 돈을 요금을 찍으면 그때 열어줘. 이런 발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선의의 이용자로 보고 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지나가세요. 당연히 티켓 내고 들어가실 거죠? 카드 찍고 들어가실 거죠? 그거 다 열어놔. 근데 그 중에 티켓을 안 찍은 사람이 있으면 그때 차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방식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투자 문화가 그렇게 선진적이지 않고 시장을 좀 이제 혼탁하게 이용해 먹는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규제가 생긴 건데 그로 인해서 또 선량하게 콘텐츠를 다루는 사람들도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건 약간 좀 억울하죠. 진짜 골 때리는 맹점이 있습니다. 많은 선량한 사람들,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주식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멤버십을 받을 경우에 금감원에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등록을 많이 해놨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금감원에서
유사 투자자문업 등록을 말소시켜 버린다든 이런 페널티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유사 투자자문 등록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멤버십을 받으면서 혹은 정기적인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서 뭐 그냥 뭐 카드 결제를 받거나 현금으로 입금을 받거나. 근데 이 사람들은 미등록 유사 투자자문업이잖아요. 미등록 업체예요. 미등록 업체. 근데 현실은 뭐냐면 미등록 업체가 훨씬 더 빠져나갈 구멍이 커요. 왜냐면 등록되어 있는 유사 투자자문업은 금감원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미등록 업체는 금감원이 관리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금감원의 어떤 페널티를 받을 게 없어. 왜?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금감원은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는 금융 관련 기관들하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약간 회색지대에 있는 유사 투자자문업까지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등록 유사 투자자문업은 누가 관리하는지 알아요? 경찰의 소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홍길동 컴퍼니라는 회사가 미등록 리딩방을 해. 회비 막 50만 원, 100만 원씩 받으면서 종목 쏴주고 막 추천 종목 나가고 막 아니면 막 요즘 그 맞아 텔레그램 하면서 텔레그램으로 막 그 계좌로 입금 받고 연회비 얼마입니다, 월회비 얼마입니다. 그래서 막 종목 추천 쏴줘. 근데 그 사람은 만약에 유사투자자문 등록을 안 해서 미등록인데 금감원에 신고를 해봐야 금감원은 아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 소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경찰에 가세요.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세요라고 하는데 경찰에 그 쏟아지는 그 수많은 민원과 신고 접수 중에서 이 리딩방 이거 하나가 과연 경찰을 수사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좀 판이 커지는 그 미등록 투자자문업이 있어요. 막 수백 명, 수천 명, 때로는 막 수만 명까지 가입되어 있는 그런 막 텔레그램 방 있잖아. 금감원에서 인지를 하고 경찰에다 통보를 합니다. 얘네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얘네 미등록 유사 투자자문업을 하니까. 근데 경찰이 제가 이제 금감원 분한테 들은 건데 그다지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인다는 거야. 왜냐, 이게 중대한 사건도 아니고 막 피해자가 지금 뭐 수백 명, 수천 명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한두 명이 뭐 민원 넣고 막 이런 거니까 지금 우리한테 그게 급한 일이 아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량하게 금감원에 유사투자자문을 등록해 놓은 사람들만 채팅창 사용 금지라는 페널티를 받고, 아예 그냥 배째라라는 식으로 영업하고 막 1년에 수십억, 막 수백억 버는 사람도 있거든요. 리만 막 수백억 번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과잉 규제들이 기존에 그나마 양지로 올라왔던 사람들을 다시 음지로 보낼 수도 있겠다. 그러면 결국 누구 좋은 꼴이 되고 누구 피해가 되겠습니까? 아, 덥다. 사우나 같다. 사우나. 이제 조만간 47만 명 될 것 같은데 50만 명 되면 또 우리 감사의 라이브와 또 뭔가 축제를 해야죠. 선물 많이 써야지. 50만 명 되면 저희가 선물 많이 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제. 해서 항상 우리 Y스트릿과 함께 해주시는 복길이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가 요즘에 라이브를 안 하다 보니까 복길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셔. 복길이는 옛날 전원일기 알잖아요. 전원일기. 몰라요. 전원일기에 나온 그 손녀 이름이 복길인데 내가 이 설명을 우리 직원한테 왜 해주고 있지? 우리의 모토가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리 효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복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우리 구독자가 지어주신 거예요. 노다지 아이알로트 화이팅! Y스트릿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YG클럽이랑 노다지 아이알로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정말로 그 양질의 콘텐츠 보실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세미나 그리고 기업의 IR 현황들도 같이 이제 보실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도 많이 또 이용 부탁드립니다. 약시 잡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그좋댔다 감사드립니다. 와, 살 다 탔겠다.